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좋은 곳입니다. 네. 네, 바로 영민 매니저님의 사무실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정말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집에나 가고 싶은 날인데, 그죠? 하필 오늘 같은 날 이거 녹화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날이니까 내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원래 촬영하면은 거의 컷 없이 쭉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좀 제가 비속어가 있나? 좀 비속어뿐만 아니라 약간 좀 횡설수설 할 수 있기 아. 때문에 컨트롤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저도 오늘 실제로 방송하고 왔는데, 방송에서 진짜 마도 많이 뜨고, 뭐라 그러지? 오타? 뭐라고 말해, 언니, 이거? 잘못된 말. 실언. 아, 실언은 아닌데, 아무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버벅이고, 그럴 정도로 좀 멘탈이 나가있던 하루였거든요. 네. 지금 오늘 코스닥이 이번에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3% 넘게. 그렇죠. 올해 들어서 직전에 이제 제일 많이 빠졌던 게 3.4%. 근데 오늘이 3.7%. 오늘 3.77%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가장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사실 이제 낙폭보다는 종목들 하락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종목, 아. 1360개가 넘는 종목이 빠졌어요. 그 말이 그거였구나. 네, 그게 기록이에요. 이제 하락 종목 숫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가지고 지금 2100개가 훨씬 넘는 종목이 빠졌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상장된 종목의 대다수가 하락을 했고, 낙폭 자체도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이제 걱정 근심이 오늘 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어제부터 좀 느낌이 쎄했잖아요. 네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카톡방에 루나 시세 계속 올라오고, 그죠. 뭐 테러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 더해서 믿었던 미장마저 무너지니까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왜 못 담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악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몇 개? 악재가 너무 많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초긍정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을 무시하고 갈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이제 경제 체질, 펀더멘탈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거고, 아무리 뭐 펀더멘탈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동성이 이제 위축되고 더 결정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꺾여버리면 시장은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좀 보면 이제 하락의 이유, 사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뭐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 이제 이거 올라갈 때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예요. 긴축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시작된 유동성 축소. 뭐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좀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역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제 호황을 좀 겪었는데, 그에 따른 버블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제 긴축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금리를 올리고 또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물가. 네, 아 그놈의 물가 예, 진짜. 인플레이션 얘기도 이제 정말 좀 지겨운데, 물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체감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올라도 사는 게 그렇게 팍팍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자산의 가치도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 네. 모든 게 이제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임금도 때문에. 오르고. 그렇죠.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이제 많이 느끼지는 않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2배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심각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거기에다가 사실 저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시장이 조정받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3, 4개월 정도면 올해 1월 내지는 한 2월 그 정도면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돌아서야 되는 자리에서, 전쟁이 터져서. 그렇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상황이 정말 좀 어렵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더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고, 공급망 충격,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가장 두려운 S 공포.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공포가 주식시장을 이제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다.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고, 사실 우리 시장은 뭐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20년 동안에 그런 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장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건 많이 봤어도 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시장이 가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과 우리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 거의 유사하고, 미국 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야 우리 시장도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이미 수준이 우리랑은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힘든 와중에 얘네는 계속 신고가였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얘네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면서 더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상황에 거의 그 낙폭을 보면 코로나 때 낙폭과 유사하다고 그렇죠. 하던데, 맞아요. 그럼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아니면 S 공포의 위험까지 나온 마당에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빠진 게 아니고 과도하게 빠진 거죠. 과하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경제 대공황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나스닥 지수가 33%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딱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 대비해서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나 펀더멘탈적인 어떤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은 아예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에 버금갈 만큼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식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 수급 뭐 다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증시가 좋아질 만한 건덕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또 시장이 하락하는 관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방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가 테슬라 쇼 쳤다는 얘기가 되게 또 이슈였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의 수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항상 이제 관성이 붙어 있고 하락에 하락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감해도 구간까지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주식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을 때는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안 좋을 때는 더 언더슈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언더슈팅이 나온, 좀 과도하게 하락이 진행된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하락하는 걸 수도 없이 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한 몇 년 동안에 남한테 화풀이 할 정도로 화가 난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도 주변에 그렇죠. 전문가들도 많고, 네. 이제 분석해 주시면서 이거 한번 사봐라고 이렇게 쭉 던지고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건 다 안 맞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게 이게 네. 며칠이 없는데, 네. 나도 나의 실수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친한 전문가님한테 네. 나를 왜 말리지 않았냐라고 화를 네. 냈어요. 잘했어요. 좀 풀어야지. 안 그러면 속이 병나요.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혼나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살아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막 비관론자분들은 네. 2200, 그렇죠. 2000, 1500도 맞아요. 이야기하던데. 뭐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아. 사실상 뭐 코스피 지수 뭐 1500, 코스닥 뭐 400, 500까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근거는 뭐예요? 환율 때문인가? 그냥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300까지 빠졌잖아.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불과 한 2년 전에도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빠졌고 코스닥이 400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버는 돈과 지금 삼성전자가 버는 돈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렇겠나요? 이 증시 펀더멘탈 자체가 2년 동안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아웃퍼폼하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거든요. 애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막 3천조 원, 4천조 원 가까이 이제 갔었던 이유도 그렇게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레벨만 따져보면 시장이 빠지면은 코로나19 때도 1,500까지 빠졌으니까 그때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긴축, 유동성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는 구간인 건 분명히 맞는데, 전쟁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시장이 또 이렇게 조정받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질 수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비관적인 논리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조금만 냉정하게 이제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코스피는 뭐 좀 지겹도록 많이 얘기하는 게 PBR 1. 네. 그게 이제 26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2600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IMF도 있었죠. 2000년대 IT 버블도 있었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미국 신용 위기 강등, 그다음에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전부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PBR 밴드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1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한 달 이상 지속된 적이 없어요.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무 근거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하락 배팅에 대한 그런 얘기들에 휩쓸리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특히 지금은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멘붕이 올 정도로 네.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날 때 이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할 건지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거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팔아 하시던 분들도 제가 오늘 나 진짜 이거 꼴도 매기 싫으니까 매도할래, 손절할래 하니까 말리더라고요.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티라고 하는데 제 포트 안에 정말 무수한 종목이 있을 때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금은 올 것 같은데 수익은 못 볼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가 무서워요. 그게 이제 공포라기보다는 사실 시간에 대한 부담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르긴 오르겠죠. 결국 올라가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종 요즘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업종도 사실 뭐 배터리 셀 기업들 말고 네. 소재단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펀더멘탈보다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펀더멘탈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펀더멘탈이 수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제 실적이 그만큼 그렇죠. 나오니까요.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진 않았지만 이익률이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은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가치가 왜곡되는 거잖아요. 살아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이상 못 들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옥석을 가린다고 하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절대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이 너무 이게 마이너스 나 있는 걸 보면 그냥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치워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참아야 시장이 살아날 때 계좌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네. 메타버스주랑 게임주는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좀 고민스러운데 오늘 루나, 그 다음에 테라. 네. 테라는 무슨 맥주 이름도 아니고. 뭐 루나도 뭐 98% 네. 빠졌다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루나, 테라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 테라가 가격 변동성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 이제 달러랑 1대1로 이제 대칭이 되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코인인데 그게 1대1 달러 매칭이 안 되고 1대1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완하는 코인이 루나인데 그 가격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97%, 98%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이 코인 시장이 오늘 이제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들 보면 딱 한 개 빼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근데 진짜요? 공교롭게도 그 딱 하나 오른 게 코인 이름이 또 하필 또 다이예요, 다이. 정말 웃기죠? 하필 또 다이예요, 이름이. 근데 그 종목, 그 코인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폭락했거든요. 비트코인 오늘 10% 넘게 빠졌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도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고, 전부 다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폭락한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작년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게임주들이 가상화폐라든지 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P2E 게임과 연동되는 위믹스 생태계라든지 컴투스의 C2X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다 박살났거든요. 오늘 시장이 사실상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거의 8%가 넘게 빠졌거든요. 시장은 3.7%밖에 안 빠졌는데 레버리지가 지금 8% 넘게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게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엔터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다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네. 이건 전략적인 이제 테크니컬한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반토막 난 주식을 매도하면 그 다음 투자자들의 행보가 어떨까요? 다른 걸 사겠죠? 다른 걸 사는데 네.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반토막이 난 주식을 집어 던져 놓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뭔가를 하나로 승부를 봐가지고 한 방에 만회하겠다. 혹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매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다음 스텝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게임이라든지 엔터 업종을 매도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라고 보고, 물론
당장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을 최저점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가는 다음에 또 물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성장주들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으로 보유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을 종목에 대해서 네네. 버틸까 말까를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네. 삼성전자, 강력홀딩, LG 엔솔. 중립. LG 엔솔은 네. 지금도 밸류가 좀 거품이에요. 지금 삼성 시총이 SDI. 90조잖아요. SDI는 좀 다른데 LG 엔솔은 저는 아무리 봐도 좀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LG 엔솔이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나왔나요? 오늘 이제 게임주들 실적 발표한 걸 보면 크래프톤이 영업이익이 3천억. 아, 그래요?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SD바이오센서가 오늘 실적이 영업이익이 1분기 때 6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SD바이오센서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크래프톤 시총이 지금 12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펀더멘탈이 주가를 얼마나 빠르게 쫓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LG엔솔은 이게 쫓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2024년, 2025년이 돼도 PER이 거의 한 30배. 그러니까 지금 LG엔솔은 뭐 좋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미래를 보면 분명히 좋은 주식이지만 중립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는요? 강력 매도. 요거는 제가 8개월 전부터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시고 제가 여기서도 카카오 네이버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다. 거기는 완전 이제 레드오션. 얘네들이 성장성을 해보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도 계속 매도 의견 내고 있거든요. 카카오 네이버는 무조건 매도. 그러면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립. 셀트리온은 주주분들이 워낙 좀 강성이시기 때문에 네. 매도하라 그러면 좀 혼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시장 분위기만 살아나면 1등이잖아요. 글로벌 CMO 기업 중에 1위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아야죠. 근데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완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시장 살아나면 100만 원 충분히 넘어간다. 현대차, 기아. 보유. 보유. 네. 강력 보유죠. 네. 뭐 아닌가? 강력 보유라기보다는 그냥 갖고 가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갖고 가고 대신에 오히려 이 자동차 업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좀 작은 종목들, 화신, 뭐 구형테크, SL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궁금한 종목 있어요 혹시? 빠르게 물을 거? 없어요. 없어요? 엔터주는요? 나 YG 엔터가 많이 엔터주는 저점에서 기회죠. 기회예요? 엔터주는 게임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움직이는 건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데 엔터주는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거든요. 1분기 때도 잘 나왔어요, 사실은. 기대치보다 못 미쳤을 뿐이지 2분기 이후가 되면 지금 오프라인 공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실적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 앨범 판매량, 오프라인 공연,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 온라인 공연까지 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매출이 나오던 주요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엔터주는 지금 YG엔터, SM, 뭐 JYP 다 매수 기회, 강력 매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네. 1편에서 더 궁금한 걸 마저 해결해 볼게요.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 1편 찍어봤고요. 잠시 후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